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향해 북쪽으로 공세를 지속했고 6월 23일 도시의 남쪽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6월 23일 러시아군이 6월 22일 나이 올렉산드리브카와 로스코티브카를 점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반대되는 강을 건너지 않고도 리시찬스크를 향해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우크라이나 민 러시아 소식통들은 리시찬스크 남쪽의 빌라오라, 미르나돌리나 보브초야 리브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남부 리시찬스크에서 5km 이내까지 진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라이바르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 남부 외곽까지 진출해 도시 산업지구 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리시찬스크로 가는 통실로의 접근을 제한했으며 시베르스크 리시찬스크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의 넓은 지역을 포격할 수 있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24일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군하라고 명령받았다고 현지 방송에 밝히고 몇 달 동안 타격받아 산산조각난 진지에 단순히 잔류를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통제하던 주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병력을 철수하면 러시아가 사실상 루안스크주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인근에 있는 루안스크주의 리시찬스크에서도 러시아군과 격렬하게 교전하고 있으나 이곳 전황도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상황입니다. 리시찬스크 인근 요충지를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고 이날 24일 지역 당국자가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6월 25일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리시찬스크 남부 외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6월 24일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세베로도네츠크, 시로티네, 보로노베, 보리우스케의 진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올렉산드르 스트류크 시장은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했으며 현재 도시 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 자체 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도시 외곽의 광산과 젤라틴 공장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의 신속대응여단은 리시찬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둔지가 이전에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주둔했던 주둔지보다 전략적으로 더 가치가 있으며 리시찬스크 내에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탈로 인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5일 바흐무트 동쪽에서 점차적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 제5연합군 소속 불특정 다수가 바흐무트 북동쪽 15km 지점인 포크로브스케와 필립차틴 주변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10km 이내에 있는 로티와 베르시나 지역에서 1km 전진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다닐 베조노프 정보부 차관은 DNR 부대가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마을인 코데마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5일 도네츠크시 북쪽에서 일련의 공격 작전을 추가로 수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7일 리시찬스크 남서쪽으로 미미한 진격을 했지만 아직 이 도시로 가는 우크라이나 지상통신선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보보초야리브카 서쪽에서 T-1302 리시찬스크 바흐무트 고속도로로 진격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6월 27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인해 이 지역에 있는 T-1302 고속도로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리시찬스크 정유소의 남쪽 영토의 진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리시찬스크 젤라틴 공장 주변에 우크라이나 주둔지에 대한 포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리시찬스크 젤라틴 공장 바로 남쪽에 위치한 피들리스네 북쪽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주 주지사는 리시찬스크 주민들에게 도시에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이 적어도 그 도시로 가는 일부 통신선들을 장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 빌로오리우카 도로에서 리시찬스크로 가는 우크라이나 통신선들을 따라 화력 통제를 확립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인의 이동을 성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27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동쪽이 T-1302를 향한 러시아의 진격에 계속 저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북동쪽으로 30km 떨어진 T-1302 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야코블리우카, 스피르네, 베레스토프 주변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했으나 실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빌로오리우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포격했는데 T-1302를 따라 있는 정착촌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냄으로써 통신선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슬로비얀스크로 가는 이40 고속도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클리노브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클리노브 공격을 격퇴했지만 러시아군이 이40바로 서쪽의 정착지에서 계속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최근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 로켓포 시스템을 사용하여 루안스크주에 있는 러시아령에서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탄약고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에서 보낸 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40여 킬로미터 밖 축구장 6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러시아군 주력 다연장 로켓 122mm 로켓보다 사거리가 길고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고위력 유도 로켓을 탑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군 타격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중부에 번화한 쇼핑몰이 파괴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월요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의 번화한 쇼핑몰을 강타해 건물이 불타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이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드미트로 루닌 폴타바 지역 군정청장은 적어도 18명이 사망했다고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다른 36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구조대원, 경찰,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우리는 수색을 계속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습이 발표되기 전 쇼핑몰에 최대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는 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그들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과 몇몇 방문객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국에 따르면 최소 58명이 부상했으며 루니는 25명의 사람들이 크레멘추크에 있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화재에 휩싸인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폴타바 주 지방관리인 볼로디미르 솔로어브에 따르면 쇼핑몰의 면적은 약 2헥타르입니다. 이는 대략 축구장 2개 크기이며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경에 공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잔해 밑에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솔로어브는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저녁 비디오 연설에서 이번 공습을 유럽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테러 공격 중 하나라고 칭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안에 여성들, 어린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있는 평범한 쇼핑몰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설 자리가 없는 완전히 미친 테러리스트들만이 그러한 물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빗나간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정확히 이 쇼핑몰을 향한 러시아의 계산된 공격입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동쪽에 집중된 러시아 전쟁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중부의 한 지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최대 1톤의 폭발성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KH-22 미사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